흰색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차갑고 깨끗한 병원 특유의 무미건조한 흰색. 서연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긴장할 때면 늘 이렇게 어딘가를 두드렸다. 서연 씨.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의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온화하지 않았다. 조심스러웠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숫자들과 그래프들. 서연은 IT 전문가였지만 의학 용어는 알아볼 수 없었다. 다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독 많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난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35치곤. 많이 낮은 수치예요. 그게 무슨. 지금 아니면 아이를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서연만 멈춘 것 같았다. 의사는 계속 말하고 있었다. 무슨 호르몬이 어쩌고, 무슨 수치가 저쩌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나요? 서연은 겨우 그 말을 꺼냈다. 1년. 길어야 2년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의사는 미안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서연에겐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난자 동결도 방법이긴 한데 현재 상태로는 확률이. 알겠습니다.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방에 있고 싶지 않았다. 이 차갑고 하얀 방에서 자신의 몸이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내내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차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다. 지금 아니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35. 회사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다. 내년 3월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 10년을 쏟아부은 결과가 이제 곧 결실을 맺을 참이었다. 이 타이밍에 임신이라니. 서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언제부턴가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시간이 남긴 흔적들.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투명 케이스 안에 끼워져 있었다. 희미하게 바랜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아빠. 서연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우리 딸 크면 뭐가 되고 싶어? 아빠는 병상에 누워서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약에 찌든 억지로 짜낸 것 같은 웃음이었다. 아빠 같은 과학자. 10살 서연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아빠는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기침이 섞인 웃음이었다. 그래. 근데 말이야. 아빠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뼈만 남은 힘없는 손이었다. 엄마 같은 엄마도 되면 좋겠다. 왜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거든. 복도에서 엄마가 울고 있었다. 간호사가 엄마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다. 6개월. 길어야 1년이에요. 그 말이 어린 서연의 귀에도 들렸다. 3개월 후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아빠의 제자들, 동료들 모두가 슬퍼했다. 하지만 가장 슬픈 건 엄마였다. 엄마는 서연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우리 서연이 이제 엄마가 혼자 키워야 하는데 엄마가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은 엄마의 등을 토닥였다.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엄마는 더 세게 울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때 이후로 엄마는 정말 혼자 서연을 키웠다.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뿌리치고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리고 서연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달렸다. 공부도 일도 모든 것에서 완벽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되지 못했다. 아니, 되는 법을 잊어버렸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다. 회사로 가야 했다.
오후에 투자자 미팅이 있었다. 회사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엔 서연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다. 저희 기술력이라면 내년 3월 상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다행히 리모컨을 쥔 손은 테이블 아래 숨어 있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투자자들이 나갔다. 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의자에 기댔다. 잘했어.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동 창업자이자 CTO인 최지우. 서연과는 대학 동기였고 10년 지기 친구였다. 그래.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지우는 서연을 유심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에 서연답지 않았다.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지만 뭔가 불안정해 보였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 먼저 갈게. 정리 좀 하고.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이미 회의실을 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고개를 갸웃거렸다. 1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서연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밤 10시 서연의 아파트. 서연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멈췄다. 그러다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비혼 출산.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법률 정보, 병원 정보, 그리고 댓글들. 요즘 여자들 너무 이기적 아닌가요? 아이 아빠 없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아이가 불쌍하다제 멋대로 낳아놓고 나중에 후회할 텐데. 서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많은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을까. 서연은 다시 지갑에서 아빠 사진을 꺼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저 엄마처럼 따뜻할 수 있을까요? 사진 속 아빠는 그저 웃고 있었다. 아니면 너무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대답은 없었다. 서연은 사진을 꼭 쥐고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정자은행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 화면에 서연의 눈물이 똑 떨어졌다.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애초에 없었던 걸까?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난자 동결 상담 예약을 하려다가 회사 일정표를 보면 다시 마음을 접었다. 그 반복이었다. 화요일 오전 서연은 마침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네, 난자 동결 상담 예약하시는 거죠? 언제가 편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예약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다. 시작이었다.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금요일이 되었다. 서연은 회의를 일찍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난자 동결이라는 선택이 의미하는 건 뭘까? 지금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인정. 아니면 언젠가는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다. 병원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심장이 철렁했다. 천천히 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다. 너 여기 왜? 아, 어머니 정기검진 모시고. 너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얼버무려야 했다. 나도. 건강검진. 그래. 무슨 과? 그냥. 종합검진. 지우는 서연을 유심히 봤다. 뭔가 이상했다.
서연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귀가 빨개졌다. 정말?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럼 나 먼저 갈게. 서연은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뭔가 이상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다. 지우는 서연이 내린 층수를 확인했다. 5층. 산부인과가 있는 층이었다. 상담은 생각보다 길었다. 의사는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호르몬 주사, 채취 과정, 비용, 보관 기간. 모든 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런데 서연 씨 상태로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결에도 성공률이 높지 않아요. 난소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돼서요. 그럼 지금 바로 임신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상담은 언제든 다시 오셔도 되니까.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차에 타자마자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지금 바로 임신. 그게 최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정자은행, 비혼 출산. 투자자들은 뭐라고 할까? 임원들은, 직원들은 임신한 대표가 상장을 준비한다고. 머릿속에서 여러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정자은행을 검색하려다가 멈췄다. 정말 이렇게 혼자 결정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원룸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문득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이 나왔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다른 10년은 된 것 같은 수첩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첫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지우와 닮았지만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지민아. 지우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뒷면에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다. 오빠, 나 엄마 될 거야. 조카 이쁘게 키워줄 거지. 우리 아기한테 최고의 삼촌이 되어줘. 사랑해, 오빠. 마이너스 지민이가. 지우의 손이 떨렸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오빠, 오늘 꼭 와야 해.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뜬 목소리였다. 미안, 지민아.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잡혀서. 오빠, 초음파 사진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음에 볼게. 미안. 오빠는 맨날 다음에야.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풀이 죽었다. 이번 주말에 갈게. 약속. 정말? 응. 조카 선물도 사갈게. 히히, 좋아. 그럼 토요일에 봐. 전화를 끊고 지우는 회의실로 돌아갔다. 중요한 미팅이었다. 회사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우와 동료들은 축배를 들었다. 밤 11시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지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최지민 씨 보호자시죠? 세상이 멈췄다. 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지우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응급실 앞.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보호자분이시죠? 제 동생. 지민이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태아도. 지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아기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영안실에서 지민을 마지막으로 봤다. 하얗게 덮인 시트 아래 동생은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지우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미안해. 지민아. 형이. 미안해. 동생의 배에 손을 얹었다.
조카야. 삼촌이. 미안해.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후에 알게 된 사실. 지민은 비 오는 날 지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들고 지우의 회사로 가던 중이었다. 투자 유치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축하한다고. 그러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지우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지민아. 지우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형이.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었다. 내일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응. 언제 어디서? 토요일 오후 한남동의 한적한 카페. 서연은 이미 와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지우가 들어왔다. 서연을 발견하고 다가와 앉았다. 무슨 일인데? 지우가 먼저 물었다. 서연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저기. 나 병원 갔었어. 금요일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산부인과지. 서연이 깜짝 놀라 지우를 봤다. 어떻게? 층수 봤어. 그리고 너 요즘 이상했거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난소 기능 저하래. 지금 아니면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대. 그래서 난자 동결 상담 받았어. 근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도 확률이 낮대. 지금 바로 임신하는 게 제일 좋다는데. 그럼 해. 지우가 태연하게 말했다. 뭐? 임신. 하면 되잖아. 지우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정자은행 알아봤어? 서연은 놀라서 지우를 봤다. 너 정자은행까지 알아?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비혼 출산.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알아봤어. 근데 무섭더라. 뭐가? 혼자서 책임진다는 게. 회사 일도 그렇고 주변 시선도 그렇고.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해줄게. 뭐? 아이 아빠. 내가 해줄게.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심이야. 계약하자. 계약? 응. 법적 보호자. 양육비 분담. 다 문서로 남기고 내가 법적으로 아빠가 되어줄게. 서연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미쳤어.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농담 아니야. 지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왜? 서연이 물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우리 그냥 친구잖아. 동업자고.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넌 혼자 감당하려고 할 거잖아. 그게 무슨. 알아. 너 성격. 완벽하게 하려고 할 거고 아무한테도 도움 안 받으려고 할 거잖아. 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지우가 서연을 봤다. 난 친구로서 옆에서 지켜주고 싶어.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바보. 내가 왜?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지우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았다. 생각해봐. 일주일만. 그리고 답 줘.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연은 밤새 고민했다. 지우의 제안은 솔직히 나쁘지 않았다. 아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친구 관계가 망가질까봐. 회사 일이 복잡해질까봐. 일요일 밤 서연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결정했어. 응. 하자. 내 말대로. 전화기 너머로 지우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조건이 있어.
서연이 말했다. 뭐든지 제대로 된 계약서 쓰자. 변호사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게. 당연하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복잡해지면 안 돼. 우린 그냥 동반자야. 아이를 위한. 알았어. 지우의 대답이 조금 늦었지만 서연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럼 내일 변호사 찾아보자. 응. 고마워, 서연아. 내가 고맙지. 바보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창밖을 봤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다. 그게 조금 위안이 되었다. 계약서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다.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뤄본 듯 담담했다. 공동 양육권, 양육비 분담, 상속권 모두 명시되어 있고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서류를 읽었다. 차갑고 건조한 법률 용어들. 갑과 을, 권리와 의무. 그런데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두 사람을 봤다. 법적으론 완벽해도 감정적으론 다른 문제예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서연과 지우가 동시에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믿지 않는다는 듯한 미소였다. 그렇다면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연이 먼저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서명이 의미하는 게 뭘까? 새로운 시작?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서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평소보다 2배는 걸린 것 같았다. 지우도 서명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해 보였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시술은 다음 주로 잡혔다. 그 사이 일주일 서연은 이상하게 긴장됐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서연 대표님, 투자자 쪽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비서 민지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아, 응. 이따 확인할게.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억지로 웃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걱정스럽게 뒤돌아봤다. 점심시간 서연은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임신하면 더 심해지겠지. 그 생각에 한숨이 나왔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대표님. 응? 민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혹시 임신하신 거예요? 서연이 깜짝 놀라 민지를 봤다. 아니, 아직이요? 민지가 물었다. 똑똑한 사람이었다. 아직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아챘다. 서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획은 있어. 그렇군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저도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둘째 임신했을 때 7개월까지 숨겼거든요. 승진 누락될까봐. 서연이 민지를 봤다. 결국 조산했어요.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3달.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행히 건강하게 자랐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후회돼요. 왜 회사 눈치를 봤을까? 내 아기가 더 중요한데. 민지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숨길수록 더 힘들어요. 아기한테도 안 좋고요. 하지만 상장 준비 중인데 회사는 대표님 없어도 돌아가요. 하지만 아기한테는 엄마가 전부예요. 그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안아주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서연은 민지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시술 당일 서연과 지우는 병원 대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다 긴장한 얼굴이었다. 떨려? 지우가 물었다. 응, 나도. 지우는 손을 비볐다. 땀이 났다. 커피 마실래? 지우가 자판기로 가서 캔커피를 뽑아왔다. 서연에게 건넸다. 고마워. 서연이 캔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다. 지우가 받아서 열어줬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 왜 이렇게 차분해? 차분한 척 하는 거야. 속으론 나 지금 심장 터질 것 같거든. 서연이 피식 웃었다. 솔직하네. 우리 사이에 뭘 숨겨. 그 말에 서연이 지우를 봤다. 10년 지기 친구, 동업자, 그리고 이제 곧 아이의 아빠. 이상한 기분이었다. 서연 씨, 간호사가 불렀다. 네. 서연이 일어섰다. 지우도 따라 일어났다. 같이 들어가도 돼요? 지우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보호자시면. 네, 괜찮습니다. 시술실 안은 하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지우는 옆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들어왔다. 긴장 푸세요. 금방 끝나요. 시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통증도 거의 없었다. 이제 2주 후에 결과 확인하러 오시면 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서연은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괜찮아? 지우가 부축했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 택시 탈까? 아니, 걸을 수 있어.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지우가 계속 서연을 부축했다. 서연은 그게 싫지 않았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우야. 응? 만약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다시 하면 되지. 하지만 서연아. 지우가 서연을 봤다. 우리 천천히 가자. 조급해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몇 번째 고맙다는 거야. 계속 고마우니까. 지우는 웃으며 시동을 걸었다. 2주가 지났다. 서연은 매일 아침 혹시나 싶어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하지만 아직 쓰지 못했다. 무서웠다. 만약 안 나오면? 그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가? 금요일 아침 드디어 병원 예약일이었다. 서연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다. 6시에 일어나 샤워를 했다. 옷을 입고 벗고 다시 입고를 반복했다. 회사에 반차를 냈다. 대표님, 어디 편찮으세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병원 검진 좀. 아, 네. 다녀오세요. 민지는 알아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병원 앞에서 지우와 만났다. 안 왔으면 어쩌나 했네. 지우가 농담처럼 말했다. 나도 그럴까봐 무서웠어. 둘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드려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임신 확인됐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현재 4주 차고요. 아직 초기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임신. 정말로.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지우가 벤치로 데려가 앉혔다. 괜찮아? 응. 그냥 실감이 안 나. 지우도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우리 정말 부모가 되는 거야? 서연이 물었다. 그런가 봐. 지우가 대답했다. 무섭지 않아? 무서워. 근데 동시에 기대돼. 서연이 지우를 봤다. 지우도 서연을 봤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지. 근데 최선은 다할 수 있잖아. 서연은 작게 웃었다. 그래. 최선.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 서연은 커피 대신 보리차를 마셨다. 회식도 빠졌다. 야근도 줄였다. 그리고 지우가 자주 집에 왔다. 또 왔어?
임신 8주차 서연이 문을 열자 지우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엽산이랑 비타민 사왔어. 어제도 왔잖아. 오늘은 반찬도 만들어줄 거야. 너 요리할 줄 알아? 유튜브 봤어. 서연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지우는 정말로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열심이었다. 야, 파는 그렇게 크게 써는 게 아니야. 서연이 소파에 앉아 조언했다. 그래? 그럼 어떡해? 이렇게. 이리 줘봐. 서연이 일어나 옆에 섰다. 지우의 손을 잡고 함께 칼질했다. 이렇게? 응.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다. 서연은 얼른 손을 뗐다. 너 혼자 해봐. 오케이. 저녁을 먹으며 서연이 물었다. 너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야? 회사 일은 다 하고 와. 걱정 마. 그래도 계약서에 있잖아. 산모 건강관리협조. 서연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그게 매일 오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내 마음이야. 이러다 내가 진짜 정들면 어떡하려고. 그 말의 순간 공기가 어색해졌다. 그러게. 조심해. 서연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지우도 눈치챘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임신 12주 첫 초음파 검사 날. 서연은 지우와 함께 병원에 갔다. 긴장돼. 나도. 초음파실안 서연은 침대에 누웠다. 지우는 옆 의자에 앉았다. 의사가 모니터를 켰다.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작은 점이 깜빡였다. 심장이에요. 뛰고 있어요. 둥둥둥둥. 심장 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다. 우리 아기.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다.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팔. 다리도 보이시죠? 네.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지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도 잡았다. 우리 애 건강하네. 지우가 속삭였다. 서연이 그 말에 지우를 봤다. 우리 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무섭지 않았다. 검사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다. 서연은 계속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다. 신기하지? 지우가 물었다. 응. 정말로 있구나. 우리 아내. 이제 실감나? 조금씩.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다. 지우야, 너 후회 안 해? 갑자기 왜? 그냥. 내 인생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내 일에 묶여서. 지우는 잠시 운전에 집중하더니 대답했다. 묶인 게 아니야. 그럼 선택한 거지. 내가. 왜? 지우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서연을 봤다. 그냥. 너희 둘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가서. 서연의 가슴이 덜컥했다. 그게 무슨. 신호가 바뀌어 지우는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아무 뜻도 아니야. 그냥 솔직한 마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임신 16주. 서연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헐렁한 옷으로는 가릴 수 있었지만 곧 한계가 올 것 같았다. 회사에서 투자자 미팅이 잡혔다. 최종 실사 전 마지막 점검이었다. 서연 대표님,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투자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던데. 서연은 당황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야근이 좀 많아서요. 상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지우가 다가왔다. 괜찮아? 응. 하지만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상장 끝나고. 그때까지만. 그게 너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걸어가는 발걸음은 휘청거렸다. 지우가 부축하려 하자 서연이 손을 뿌리쳤다. 회사에서는 안 돼. 사람들이 봐. 지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혼자 울었다. 너무 힘들었다. 입덧도 심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잘 못 자고.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지금은 좀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우였다. 이 시간에 왜? 그냥 올 것 같아서. 지우가 치킨을 들고 있었다. 임산부는 치킨 못 먹어. 아, 맞다. 까먹었네. 지우가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들어와. 지우는 들어와서 치킨을 먹었다. 서연은 과일을 깎아 먹었다. 요즘 힘들지? 지우가 물었다. 응. 말해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넌 충분히 하고 있어. 서연이 작게 웃었다. 그래도 더 하고 싶은데. 지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은 지우를 봤다. 10년을 알아온 친구. 하지만 요즘 지우를 보면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건 뭘까? 서연아. 응? 나. 지우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무슨 얘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지우는 늦게까지 있다가 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왜 이렇게 지우가 자꾸 생각날까? 왜 이렇게 지우가 없으면 허전할까? 안 돼.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다. 감정적으로 복잡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임신 7개월. 어느 밤 서연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엔 배가 당기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아, 아파.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 지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나. 배가. 뭐? 지금 어디야? 집. 근데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15분 후 지우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서연아. 서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다. 병원 가자. 지금. 지우는 서연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손이 떨렸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지우는 속으로 계속 빌었다. 병원 응급실. 임신 7개월인데 갑자기 피가. 지우가 다급하게 설명했다. 아기. 우리 아기.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지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지우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의사가 서연을 데려갔다. 지우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지우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눈물이 났다. 지민아. 지우는 속으로 동생을 불렀다. 이번엔 제발 지킬 수 있게 해줘.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네. 지우가 달려갔다. 조기 진통이었어요. 다행히 진정됐고 아기도 건강합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지금은 안정실에 계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안정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서연아. 지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지우는 서연 옆 의자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아. 아기도 괜찮대.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내가 무리해서. 아기한테 미안하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지우도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서연이 조금 잠들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다. 새벽 3시 서연이 눈을 떴다. 지우야, 아직 있어? 응, 나 여기 있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부축해줄게. 지우가 조심스럽게 서연을 부축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침대에 눕히고 지우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너 집 가. 피곤하잖아. 난 여기 있을 거야. 지우야. 서연이 지우를 봤다. 미안해. 뭐가? 넌 계약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잖아.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계약? 나 언제 계약했어? 뭐? 난 그냥 너희 둘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돼서 여기 있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바보. 왜 그런 말? 진심이야. 지우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알았으면 제발 혼자 힘들어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조기 진통 이후 서연은 회사에 임신 사실을 밝혔다. 임신 7개월입니다. 임원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계속 대표직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상장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3월 상장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지우 부사장이 대행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단호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갔다. 민지가 남아있었다. 대표님. 응? 잘하셨어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솔직히 무서웠어. 서연이 고백했다. 당연하죠. 근데 해내셨잖아요. 민지가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연에게 지우가 전화했다. 야,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너 기사 떴어. 스타트업 CEO 임신 7개월 만에 커밍아웃. 뭐? 서연은 급히 포털 사이트를 켰다. 정말로 기사가 떠 있었다. 그리고 댓글들. 와, 대단하다. 요즘 시대에 이런 것도 숨겨야 하나 응원합니다. 근데 남편은 누구임? 마지막 댓글에 서연은 웃음이 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엄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딸, 엄마가 너 임신한 거 알아. 지우한테 들었어. 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너 키울 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근데 있잖아. 너 때문에 엄마가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도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 딸아, 넌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야. 아빠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지우도 사랑한다, 우리 딸. 서연은 문자를 읽으며 울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넌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임신 9개월. 배가 많이 나왔다. 걷는 것도 숨 쉬는 것도 힘들었다. 지우는 거의 매일 서연의 집에 왔다. 아예 짐을 몇 개 가져다 놓았다. 너 이사 온 거야? 응? 아니야. 그냥 편하려고. 어느 저녁 지우가 저녁을 만들고 있을 때 서연이 소파에서 불렀다. 지우야, 발 좀 주물러 줄래? 너무 붓는다. 알았어. 지우는 서연의 발을 조심스럽게 주물렀다. 아파? 아니, 시원해. 그래? 다행이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연이 물었다. 지우야. 응? 너 왜 이렇게까지 해줘? 뭐가? 이거. 나. 매일 오는 것도, 밥 해주는 것도, 발 주물러주는 것도. 지우는 손을 멈췄다. 하고 싶어서. 그냥. 응. 서연은 지우를 봤다. 혹시
나한테 말을 끝내지 못했다. 지우도 서연을 봤다. 혹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다시 발을 주물렀다. 서연아. 응? 나. 지우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나중에 얘기할게. 무슨 얘기? 중요한 얘기.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지금은 너랑 아기가 중요하니까.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다. 예정일 일주일 전, 서연은 새벽에 통증으로 깼다. 배가 규칙적으로 당겼다. 진통이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준비한 가방을 챙기고 지우에게 전화했다. 지우야, 나 진통 온 것 같아. 뭐? 지금 간다. 20분 후 지우가 헐레벌떡 도착했다. 괜찮아? 얼마나 아파? 아직 견딜만해. 병원 가자. 차 안에서 서연은 계속 숨을 골랐다. 지우는 운전하면서 계속 서연을 쳐다봤다. 아빠, 사고 나겠어. 미안. 병원에 도착했다. 진통 간격이 5분입니다. 곧 분만실로 올라가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다. 휠체어에 앉은 서연. 지우가 뒤에서 밀었다. 분만실 앞.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저 들어가도 될까요? 지우가 물었다. 서연도 간호사를 봤다. 들어와. 제발.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들어가세요. 분만실 안. 서연은 진통에 몸부림쳤다. 으악. 힘내. 조금만 더. 의사가 소리쳤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서연이 너무 세게 잡아서 손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안 돼. 못하겠어. 서연이 울부짖었다.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지우가 얼굴을 서연 가까이 대고 소리쳤다. 무서워. 나 엄마 될 자격이. 너는 이미 최고의 엄마야. 지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지민이 조카가 너 만났으면 좋아했을 거야. 서연이 지우를 봤다. 제발 포기하지 마. 우리 아기 만나야 하잖아. 지우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연은 지우의 눈을 보며 마지막 힘을 냈다. 으악. 그리고 으앙. 아기 울음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나왔어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외쳤다. 서연과 지우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 서연에게 안겨줬다. 우리 딸. 서연은 아기를 보며 울었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는 아기. 안녕. 엄마야. 지우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봤다. 눈물을 닦았다. 안아볼래? 서연이 지우에게 말했다. 네? 우리 딸인데 당연하지.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를 안았다. 너무 가벼웠다. 너무 작았다. 너무 소중했다. 안녕.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아빠야.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아니. 지우가 서연을 봤다. 아빠 맞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지우는 아기를 꼭 안고 울었다. 지민아. 나 해냈어. 이번엔 제대로 지킬게. 퇴원하는 날 이름 정했어? 지우가 물었다. 응. 지서. 지서? 지우의 지, 서연의 서. 우리 둘의 이름을 합쳤어. 지우는 멈칫했다. 괜찮아. 내 이름 넣어도? 당연하지. 넌 지서 아빠잖아. 지우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최지서. 좋은 이름이다. 집으로 돌아왔다. 서연의 엄마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어휴, 우리 손녀 보자.
엄마는 지서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다. 서연아, 넌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지우야. 엄마가 지우를 불렀다. 네, 어머니. 고맙다. 우리 딸 옆에 있어줘서.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엄마는 돌아가고 지서는 잠들었다. 서연과 지우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힘들지? 응. 근데 행복해. 서연이 미소 지었다. 나도. 잠시 침묵. 지우야. 응? 그때 하려던 말. 뭐였어? 어떤 말? 중요한 얘기 있다고 했잖아. 나중에 하겠다고.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해도 돼? 응.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나. 응. 너 좋아해. 서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다.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됐어. 지우야. 대답 안 해줘도 돼. 그냥 말하고 싶었어.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서. 서연은 지우를 봤다. 나도. 뭐? 나도 너 좋아해. 언제부턴가. 지우의 눈이 커졌다. 진짜? 응. 근데 무서웠어. 우리 관계가 망가질까봐. 바보. 지우가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미 우린 가족인데. 서연도 웃었다. 그러게.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지서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자. 서연이 말했다. 응. 최선을 다하자. 1년 후. 지서야, 엄마한테 와봐. 놀이터에서 서연이 손을 벌렸다. 아니지, 아빠한테 와야지. 지우도 반대편에서 손을 벌렸다. 지서는 비틀거리며 걸음마를 시도했다. 아직 서툴렀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중간에 털썩 주저앉았다. 울 것 같더니 마이너스 환하게 웃었다. 하하. 서연과 지우는 동시에 달려가 지서를 안았다. 우리 딸 웃는 거 봐. 아빠 닮았네. 지우가 말했다. 무슨 소리, 엄마 닮았지. 서연이 웃었다. 그럼 뭐하러 내 유전자. 야. 서연이 장난스럽게 지우를 때렸다. 둘 다 웃었다. 지서도 따라 웃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날 밤 집. 지서를 재우고 나서 서연과 지우는 소파에 앉았다. 회사 상장 성공했네. 응. 고생했어. 너도. 지우는 서연의 어깨에 기댔다. 있잖아. 지민이가 살아있었으면. 응? 지서 고모됐을 텐데.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았다. 지민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내 삶에 와줘서. 나도. 진짜 고마워. 거실 테이블 위.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서연이 어느 날 조용히 찢어버렸다. 지서의 첫 초음파 사진. 지민의 사진 옆에 놓인 지서의 돌 사진. 서연은 창밖을 봤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지우야. 응?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 맞지? 글쎄. 지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난 그런 것 같은데. 넌? 서연이 환하게 웃었다. 응. 우린 가족이야.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렸다. 세 사람의 작은 따뜻한 세계. 서연의 혼자말. 완벽한 타이밍도 완벽한 형태도 아니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아빠, 엄마. 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따뜻했는데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화면이 서서히 하얘진다. 마지막 장면.
서연의 책상 위 아빠의 낡은 사진, 그 옆에 놓인 지서의 사진. 두 사진 모두 마이너스 똑같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랑하는 지민에게 그리고 모든 선택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에게 라는 문구가 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날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눈물나게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후회가 남고 때로는 감사가 피어납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길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어 울던 날도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날도 그 모두가 내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떠나보낸 이들의 기억조차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월은 말해줍니다. 나의 선택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고. 빛나던 순간도 어두운 순간도 모두 값진 이야기였다고. 혹시 지금도 갈림길에 서 계신가요?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그 길 끝에는 또 다른 아름다운 추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잠시 멈추게 하고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여전히 따뜻한 기적이 함께할 거예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